안녕하세요.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은 대치동 학원의 거짓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을 수 있죠. 네. 이것도 일종의 이제 상업이니까요. 네. 뭐 어느 정도 실제 있는 거를 약간은 좀 이제 좋게 포장한다. 요거까지는 인정. 네.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심했다 이런 느낌 나는 거짓된 정보들이 종종 눈에 띄고 실은 시험 삼아 상담을 가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쵸. 학원에. 그리고 또 저기 네. 그 조카분이라든가 네네네. 진짜로 실질적으로 네. 상담을 해본 적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저희 조카들이나 뭐 이렇게 네. 가족들 상담을 제가 많이 가서 해주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영어 네. 교육이라든가 교육을 좀 아시니까 네네네. 이제 부탁을 받고 친지분 부탁을 받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실제로 가본 적도 많으시잖아요. 네. 보면은 뭐 터무니없는 소리를 많이 하니까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황당한 얘기 많이 하죠. 네네. 그리고 자꾸 꼬치꼬치 캐물면은 이제 약간 네. 싸우게 돼. 그리고 자꾸 물어봐요. 네. 아니 뭐 저기 뭐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이렇게 많이 아시네요? 의심하고 막 그렇게 물어보죠.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냐? 요새는 이런 게 많이 들려요. 네. 관리가 잘 된다. 관리가 잘 된다. 네. 이게 약간 매직 그 월드 같은 거예요. 이게 관리가 잘 된다. 네. 이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말을 했을 때 네. 상대방들이 대체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네. 이게 그쵸. 반응이기 때문에 꼬치꼬치 캐묻지 않죠. 네네네. 이게 이제 데스크에서 네.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진짜 제대로 알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아요. 네. 이 관리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히 아시고,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실장님은 네. 정확히 아시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오너가 그냥 관리 잘 된다고 PR하면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지령을 받아서 그냥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관리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과제 관리. 네. 과제를 과제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 네. 뭐 학생들은 대체로 성실한 학생도 네. 1년 내내 100% 다 해오는 학생들은 진짜 손에 꼽아요. 네. 예, 있긴 하지만 네. 굉장히 소수고 네. 안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관리를 받냐가 중요한데, 과제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 그게 관리 중에 대표적인 건데, 네네. 이걸 그냥 뭐 다 하게 한다 네. 이렇게 말하죠. 숙제는 저희는 학원은 다 하게 합니다. 아니, 안 한다고요, 학생들이. 안 한다고요. 네. 그게 초등학교까지는 실은 그래도 잘해요. 네. 아이들이 특히나 저학년 애들은 네. 과제를 잘 안 하는 애들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때 평가를 하시죠. 우리 애는 성실하다. 그쵸. 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딱 보시고, 우리 애는 과제 걱정은 안 해도 돼. 네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대체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시점이 초등 고학년 때부터 조금 기미가 나오고, 그쵸. 이제 중학교 정도 되면 이제 발현이 되죠, 이게. 예.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예? 큰일 나는 줄 알고 무조건 했던 애인데,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면은, 때려주기도 안 하는. 그쵸.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숙제를 안 한 적이 없는 학생이 중학생이 되면서 숙제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게 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 어떻게 관리한다고 말하죠? 그냥 뭐 다 하게 만든다 하죠. 동기부여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동기부여가 그게 물론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건 제한적이에요. 실은 이 관리라는 건 실은 사람이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거가 안 됐을 때 차선책, 플랜 B 같은 게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관리가 잘 되는 건데, 뭐 남아서 다 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게 그나마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건데, 남아서도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집에 누가 아프세요, 저 동생 밥 먹여야 돼요, 뭐 여러 개 많은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할까를 대비책 없이 그냥 관리만 잘 된다고 하는 데는 관리가 잘 되기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요거에 이 프락시라고 하죠. 요거에 네. 이제 대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물어보세요. 한 반에 몇 명 있는지. 네. 물론 보조 선생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보조 선생님의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향은 확실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본 선생님이 실제로 수업 들어가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이 상황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것과 그 외적인 것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네. 한 반에 아이들의 명수가 확실히 네. 요거 관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되죠. 예. 그래서 1인당 교사 1인당 학생이 10명 이상 넘어간다. 이거는 실은 교사 역량이 뛰어나도 네. 관리가 힘들어요. 관리라는 건 이제 뭐 이런 거잖아요. 애가 영작 숙제를 해왔어요. 네. 영어로 써오던 거 해왔는데 관리가 잘 되는 학원은 이거 다 일일이 본 다음에 첨삭해주고 네. 첨삭을 아이가 이해를 하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대부분의 아이들은 첨삭해서 이렇게 주면은 안 읽어요. 그쵸. 안 읽고 읽더라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애들이 파다해요. 그렇죠. 이거를 알았으면은 진작에 잘 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설명해주고 네. 그 다음에 설명한 거를 바탕으로 좀 이해를 해서 곱씹어 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자기 손으로 써보는 작업까지 이렇게 한 단락 마무리되게 하는 게 이게 관리인데 이게 되는 학원들이 실질적으로 정원 10명 이상인데 되는 학원이 저는 못 봤어요. 네.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없어요. 예. 대치동에도 없습니다. 예. 없고 그나마 좀 되는 데가 저기 아웃소싱해서 네. 새벽에 저 필리핀이나 인도로 보내갖고 네. 받아오는 건데 그거는 거기 그런 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은 첨삭된 내용을 선생님이 자기도 안 읽고 그냥 학생 나눠준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아이들이 그거 받고 자기도 안 읽죠. 예.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관리가 잘 된다고 할 수가 없고 뭐 조교수를 과시해서 관리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많은데 조교 선생님들 저희도 있어요. 있는데 이 선생님들은 대체로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본인이 감히 아이들의 학습에 이 정도까지 개입해도 될까?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쵸. 그래서 지령을 줘도 아이들이 과제가 안 돼 있으면은 이거는 꼭 다시 하게 하라. 그리고 남아서 과제를 할 때에 반드시 집중해서 이걸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라. 이렇게 정도 말을 해도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케어가. 근데 뭐 조교수를 과시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과제 확인 자체를 조교한테 맡기는 체제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 해서 잘 된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선생님이 직접 봐야지 칸 채우게 해놓는지 아니면 진짜 아이가 생각하면서 이거를 과제 수행하는지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거는 이 교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교는 이게 까맣게 연필로나 펜으로나 좀 이렇게 좀 깨작여 놓으면은 뭔가 써 있으면 이게 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 관리 안 돼요. 제일 안 좋은 거는 뭐 아주 훌륭한 분이시겠죠. 선생님만 딱 있고 아이들 쫙 여기 쫙 큰 강의실에 앉아 있고 조교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숙제 검사하는 거. 요것이 최악입니다. 그거를 해서 원래부터 성실한 애들은 할 수 있죠. 하지만 반 이상의 애들은 그 중고등학교 이후가 되면은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이유는 아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학생들 스케줄이 말도 안 돼요. 엄청 살인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를 딱 간을 봐서 이거는 요 정도 하면 넘어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내실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검사하지 않으면은 그 과제 검사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관리가 이제 기계적인 측면도 중요한데 기계적인 외적인 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바쁜 스케줄에서 이제 놀지는 못하고 잠만 딱 자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놀고 싶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관리를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숙제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시간 줄이면 돼요. 숙제하는 시간을 줄이면 돼요. 대충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학습 효과는 떨어지고요. 그럼 이걸 선생님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 학생한테 설득을 시키든 혼을 내든 칭찬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극을 줘가지고 이 행동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것을 조교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조교가 그렇게 하면요. 네. 아이는 막 무시해요. 왜 맞아요. 조교가 네, 네. 왜 선생님이 아니고 조교가 그런 식으로 하냐고. 네. 그래서 할 수도 없고요. 네. 해서도 안 돼요, 사실은. 네, 네, 네. 그래서 진짜 수업 들어가는 선생님께서 아이 하나한테 관심을 줘서 네. 진짜 그 자극을 줘가지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됩니다. 학생들이 많으면. 네, 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데 관리가 잘 된다. 이것은 모순이죠. 관리 잘 된다. 이런 거는 뭐 이 정도가 네. 흔히 하는 겉보기 좋은 말 이런 거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커리큘럼이 좋다. 네. 이렇게 많이 뽐내는 데가 있는데 이 커리큘럼을 그런 데서 대체로 이제 뜻으로 사용하는 게 교재가 난이도가 높고 교재가 목적이 거창하다. 이런 게 커리큘럼으로 이제 많이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은 뭐 교재를 이렇게 7권을 쓴다. 했는데 다 거창해요. 경제 분야의 교재 이거. 여기는 저기 뭐 인문학, 뭐 이런 역사, 뭐 이런 거 다 하나씩 놔요 주제를. 갖고 어머님 저희 학원에 오시면은 여기 인문학, 역사 저기 교재 있고요. 여기 경제학, 사회과학 교재 있어. 과학도 있어요. 요거 이거 영어 교과서. 이거 하면은 아이가 지식이 다방면에 생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어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이거는 그냥 교재 광고다. 저는 이렇게 봐요. 수박 겉핥기인데 네. 이게 수박인지 참외인지도 아이들은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제가 책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좋아했는데 네. 제가 그 나이 또래에서 그렇게 가르치면은 책이 싫어질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책을 가지고 어떤 거를 가르치냐, 토플을 가르치냐, 토익을 가르치냐,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용은 다 똑같습니다. 영어 지금 문제 풀기 할 때는 문제용이 다 똑같아요. 그죠. 네. 듣기도 유형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토플 같은데 뭐 이상한 거 아이들하고 상관없는 거 그런 것도 나오는 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 지문의 난이도하고 아이가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난이도만 매칭이 되면 그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네. 물론 이제 문제가 좀 좋고 나쁜 건 있는데 그건 이제 선생님이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책을 가지고 이런 걸 해가지고 뭐 몇 개월 만에 끝낸다. 이건 호의입니다. 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소화가 안 돼요. 안 씹고 막 집어 삼키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럼 아이들의 입장에서 실제로 자기가 이제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아이들, 진짜 뭘 하면은 이해를 하고 집어 삼키는 아이들은 싫어하게 돼요, 이런 걸 배척하게 됩니다. 나 이런 거 못해. 나랑 안 맞아. 왜? 이해도 안 되는 거 자꾸 집어넣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학원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 커리큘럼이 좋은데 애가 못 따라갔다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교재 어려운 거 썼다 이거잖아요. 다방면의 지식 교재. 그게 커리큘럼이라면은 아니 교재만 그냥 갖다 놓으면 커리큘럼 완성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커리큘럼의 내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재가 뭐 다방면의 수준 높은 교재다 이런 거 어필하는 거는 좀 이제 거짓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리고 요즘 대치동 주변에는 사실 없는데 대치동 아닌 곳에서는 뭐 진학을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학원에서 뭐 서울대 몇 명 갔다 아니면 뭐 외고나 이런 데 몇 명 갔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뭐 자식을 학원에 보낸다면 이런 곳은 피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피해를 좀 본 적이 있었어요. 저희 예전에 이제 과학고등학교 준비할 때가 있었는데 이런 광고하는 데가 그 당시에는 그때 법으로 안 막아놔가지고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학원들이 일반적으로 품질이 낮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보내보면. 그래서 그런 광고 하는 데는 좋지 않다. 그것도 이제 참고로 말씀드려요. 선생님들 관련해서도 거짓말을 좀 할 것 같은데요. 뭐 아예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선생님이 뭐 중2 전문이시다.
예, 중3 전문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광고도 하시고 뭐 외고를 많이 보내봤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실은 좀 이제 귀담아서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 검증도 안 되는 거고. 예. 그런 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은 그런 거는 네,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많이 보냈다는 기준이 뭡니까? 없잖아요. 한 명이 보냈어도 많이 보낼 수도 있고. 왜? 외고 가는 학생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이 선생님이 경력이 짧아. 그런데 막 한두 명 보냈어요. 그건 많이 보낸 거고. 이게 정확히 이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중2 전문, 중3 전문이 왜 좋은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난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인데 고등학생들을 안 가르쳐 봤어요. 아니 고등학생들을 지금 많이 접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갔을 때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안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자리를 마련해서 비디오를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